안녕하십니까. 이호은 박사의 찐 삼국사 고구려 태왕 시기별 영토 변화 그 10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고구려 제10대 산상 태왕 시기의 영토 변화에 대해서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자, 산상 태왕 원년입니다. 고우천 태왕 19년에 돌아가시고 그 해에 산상 태왕 서기 197년이고요. 원년의 내용을 보겠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고구려의 영토는 고우천 태왕 돌아가시는 그 마지막하고 똑같은 상태에서 출발을 합니다. 자, 산상 태왕에 대해서 좀 알아보면 이름은 연우고요. 연우. 또 다른 이름은 위궁이라고 합니다. 고구려 말로 위가 같다는 뜻이고요. 궁은 궁과 같다는 뜻이에요. 궁은 누구 이름이었다? 예, 바로 태조 태왕의 이름이었습니다. 그래서 태조 태왕의 특징이 어려서 눈을 뜨고 태어나셨다고 했는데 궁 역시 어려서 눈을 뜨고 태어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위궁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어린 시절의 이름은 위궁, 그리고 또 다른 이름은 연우, 공식적인 이름은 연우가 되는 거죠. 그 가계를 볼 것 같은 고구청 태왕의 동생입니다. 바로 남무의 동생. 그럼 여기서 고구천 태왕이 아들, 왕자가 없이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 형제들이 이제 상속을 하게 되는데, 그럼 고구천 태왕의 아버지 제8대 신태왕의 아들, 왕자 5명을 보겠습니다. 첫째는 발기고요. 두 번째는 남무. 바로 고구천 태왕입니다. 이 고구천 태왕이 우황우하고 결혼을 했고요. 우씨랑 결혼해서 그 우씨가 황후가 됩니다. 세 번째는 또 발기, 첫째 발기형하고 셋째 발기는 이름은 한글 이름은 같은데 한자가 다릅니다. 아마 아래야 한글이 있었으면 이게 발음상 구분이 됐을 텐데 아래 한글을 우리가 요즘 안 쓰다 보니까 발음은 같지만 어쨌든 한자는 다르다라고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넷째가 이제 연우, 오늘의 주인공은 산상태왕이 되겠고요. 다섯 번째가 계수입니다. 계수왕자. 그 고구천 태왕 때 그 제2차 자원대첩이 있었습니다. 이때 나가서 싸웠던 왕자, 그게 바로 계수왕자예요. 그 계수왕자가 고구천 태왕의 아들이 아니라 신태왕의 아들이었고 고구천 태왕의 동생이었죠. 계수왕자가 나와서 잘 버텼고요. 이기지는 못했지만 그 사이 고구천 태왕이 기병들을 이끌고 와서 한족들을 아주 아작을 내죠. 그게 바로 제2차 자원 전쟁이었고요. 184년에 있었죠. 서기 184년에 정식 명칭은 자원의 동쪽으로 천자죠. 그러니까 우리 고구천 태왕이 친히 정벌하신 전쟁에서 좌동친전이라고 합니다. 자, 그렇게 훌륭하신 고구천 태왕이 돌아가시고요. 을파소라는 걸출한 국상도 발탁하신 분이죠. 이제 산상태왕의 즉위과정을 보겠습니다. 고구천 태왕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황후 우씨가 그 비밀리에 그 태왕이 상을 알리지도 않고 밤에 동생 발기, 바로 밑에 있는 동생이죠. 발기의 집으로 갑니다. 그러나 홀대받습니다. 왜냐하면 발기는 정통성이 있죠. 형이 죽으면 바로 이 사람은 태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통성이 있는 사람이라 조심할 수밖에 없죠. 그런데 어느 날 밤 형수가 와서, 황후라 하지만 형수가 와서 태왕이 죽은 사실 얘기하지는 않고 태왕이 유고시에는 네가 왕이 돼야 되지 않냐 이러니까 말을 조심스럽죠. 발기는 원칙대로 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만약에 말을 잘못하면 역적으로 물려서 죽음을 당할 수도 있는 상황이니까 이 밤중에 이렇게 오는 것도 실례고 돌아가시라고. 이 사람은 원칙대로 대했을 뿐인데 이게 우황후의 입장에서는 홀대받은 걸로 느낄 수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밑에 있는 동생 연우에게 갑니다. 자, 연우는 정통성이 없습니다. 왜? 형이 발기가 있기 때문에. 자, 정통성이 없는데 우황후는 이제 발기 집에서 부끄러워하면서 나와갖고 연우의 집으로 갑니다. 그런데 이 연우가 예의를 갖추고 환대를 해줍니다. 그러자
우황우가 고국천 태왕의 죽음을 알리고 함께 궁궐로 간 겁니다. 자, 이제 궁에 우황우하고 형수하고 연우가 돌아왔습니다. 그러자 우황우가 가짜 조서를 이제 즐겨하게 만들어줍니다. 다음날 새벽이 되자 선태왕, 이제 고국천 태왕이죠. 돌아가셨으니까 그 선태왕의 명령이라고 속이고 열하 신하들에게 명령하여 연우를 세워 태왕으로 삼았다. 자, 지금 연우는 정통성이 없죠. 정통성이 없습니다. 왜? 발기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왜 이런지를 고구려 사초략에는 자세히 나옵니다. 그 원인이 어떻게 나오냐면 그 고구려 사초략을 보면 우황우가 연우를 좋아하여 남몰래 상통하였고, 이제 상통이니까 서로 잠자리를 같이 했다는 얘기입니다. 이거는 고국천 태왕이 살아생전의 얘기예요. 그리고 고국천 태왕이 돌아가셔서 상이 난 것을 숨긴 채 몰래 연우를 궁궐로 맞아들이고 가짜 조서로서 제위에 세우고 나서 고국천 태왕이 죽었음을 밖에 알렸다. 자, 이미 고국천 태왕 살아생전에 우황우가 연우하고 관계를 했고 그 연우를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의도적으로 발기에게는 알리지 않았고 연우에게 알려서 연우를 태왕으로 삼은 겁니다. 자, 이렇게 되면 정통성이 있는 발기 입장에서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죠. 반란이 일어납니다. 자, 발기가 이를 나중에 듣고 크게 화가 나서 병력을 동원해서 자신의 희와 병력이죠. 사병을 동원해서 왕궁을 포위하고 공격을 합니다. 그러나 그러나죠. 연우가 3일 동안 문 잠그고 버팁니다. 자, 이때 이겼으면 발기가 태왕이 되는 거고 연우는 역사의 한 줄로 사라지는 건데 발기가 못 이겼습니다. 이게 불행인지 다행인지. 그리고 또한 나라 사람들, 자, 이때 고구려 사초략에는 국상 을파소도 포함이 되는데 을파소마저도 이때 연우가 이겼으면 연우의 손을 들어줬는데 서로 힘이 지지부진했어요. 발기는 발기의 힘, 자신의 힘만 갖고 싸운 거고 황후는 황후 자신의 힘과 또 연우의 힘까지. 자, 그러니 이 싸움은 3일 동안 지속됐는데 결과가 나지 않았고 황후는 어쨌든 실질적인 정통성은 황후에게 있는데 황후는 연우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그래서 전쟁, 내란이 장기화되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을파소는 발기를 따르지 않고 이미 태왕이 되었으니 그만 포기하라고 권유합니다. 그래서 이 황희는 태왕의 왕위는 연우에게로 돌아갑니다. 자, 연우에게로 돌아갑니다. 자, 그랬더니만 어떤 일이 벌어졌냐? 자, 정통성이 없는 왕자하고 그걸 억지로 황후가 태왕으로 만드는 바람에 발생한 사건의 결과가 어떻게 나냐? 첫째, 공손탁이라는 사람이 대방국을 건국합니다. 자, 고구려 사초략이 납니다. 삼국사에게는 안 나오고, 삼국사에게는 어떻게 나오냐면, 발기는 이제 상황이 어려워졌잖아요. 이기지도 못했고, 계속 있으면 나라 사람들이 자기를 안 따르니 오히려 토벌을 당할 입장에 처해져요. 그래서 처자를 거느리고 요동으로 도망가서 태수 공손탁에게 3만 명의 군사를 빌려서 돌아와서 싸웁니다. 자, 그리고 발기는 결국 패배를 합니다. 연우가 동생 계수 왕자를 보내 병력을 이끌고 가서 맞게 하였고 그 한해 군사, 즉 공손탁의 군사입니다. 요동의 군사를 크게 패배시켰고 발기가 달아나다가 배천이라는 지방에서 스스로 목을 찔러 돌아가시게 됩니다. 자, 발기는 패배했어요. 그런데 고구려 초략에 아주 중요한 내용이 나옵니다. 이 중요한 내용 뭐냐? 이를 빌미로, 그러니까 발기가 공손탁에게 가서 병력을 빌립니다. 3만 명을 빌리는데 공손탁이라고 나옵니다. 그 이를 빌미로 공손탁이 요소 지역 유주와 요동 일부를 빼앗아 대방국을 세웁니다. 대방국. 이 대방은 한사군의 대방 아니, 이 한사군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대방 아닙니다. 한사군의 하나가 대방군인데
대방 지역에 세운 군이에요, 그냥. 근데 이거는 다 없어졌고, 대방이라는 지명은 옛날부터 쭉 내려오던 지역입니다. 그 지역이 대방인 거예요. 거기에 공선탁이 대방 지역이 어디냐면 태원 일대예요, 태원. 지금의 이 태원 일대고, 태원 위쪽에 공선시 사당이 나옵니다, 지금도. 그 일대, 이 유주하고, 요동 일부를 차지하고, 여기 대방이에요, 바로 여기가. 이 대방에서 대방국이라는 새로운 나라를 세워요. 대방국. 자, 이 대방국이라는 새로운 나라를 세웁니다. 자, 고구려 입장에서는 서쪽 영토가 날아간 거예요. 예. 그래서 정통성이 없는 왕이 연후가 되고 그 형수의 욕심으로 자기가 좋아하는 시동생을 태양을 만들려다 보니 문제는 정통성이 없는 것도 문제였지만 문제는 정통성이 없는 연후가 태왕이 되다 보니 제후에 대한 군사 통제력이 약해진 거예요. 사실은 고구려의 군사력으로 충분히 이겼음에도 불구하고 제후의 군대들을 제때 동원하기가 어렵다 보니 방어밖에 하기 어려운 실정이죠. 방어밖에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 대방에 있는 공손탁 이 세력은 공손 세력은 이전에 고구려 영향력이 있었고 제후국으로 있다가 이때 고구려가 약해진 틈을 타서 독립을 하게 된 겁니다. 자, 이번에는 산상태양 원년인데 7월에서 9월로 넘어갑니다. 자, 9월 우씨를 황후로 삼다. 먼저 9월에 발기의 시신을 수습합니다. 발기가 자결했죠. 전쟁에서 져서. 원년 가을 9월에 담당 관청에 명하여 이제 태왕이 됐지 않습니까? 산상태양, 연후가. 물론 산상태양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이 당시에는 연후가 살아있어 태양을 하기 때문에 죽어서 시호를 산상이라고 붙여준 거고, 이 당시에는 그냥 태왕입니다. 또는 상, 윗분이란 뜻이죠. 상이라고 표현하거나 또는 황제할 때의 제라고 표현하기도 하는데, 지금은 우리는 산상태양을 역사적 인물을 알기 때문에 다른 태양하고 구분하기 위해서 지금의 태양을 산상태양이라고 호칭을 할 뿐입니다. 자, 관청에 명령하여 발기의 시신을 받들어 모셔오게 하여 태왕의 예로서, 왜? 정통성이 있는 왕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배령에 장사 지냈다. 자, 그리고 나서 자기가 태왕이 되는데 도움을 크게 준 우황후를 다시 황후로 삼은 겁니다. 자, 기록을 보면 산상태양이 본래 우황후 때문에 왕위를 얻었으므로 다시 장가들지 아니하고 우씨를 세워 황후로 삼았다. 예, 다시 장가는 안 들었지만 장가는 든 거죠. 혼례는 했습니다. 누구랑? 형수랑 했죠. 그래서 이거를 형, 사, 취, 수, 혼이라고 합니다. 형이 죽었는데 자식이 없이 죽으면 그 형이 갖고 있던 재산, 지위, 그리고 부인까지도 자기의 걸로 해서 물려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러한 혼례를 형사, 취수, 혼이라고 합니다. 자, 이제 산상태양 2년입니다. 2년 환도성을 쌓다. 자, 산상태양 2년에 환도성. 자, 환도성 그 한자를 보면 둥글할자의 한자의 도읍도자예요. 기존에 했던 위남성, 국내성이 아니라 새로 성을 쌓은 거예요. 환도, 둥근 성. 자, 근데 이 배경이 있죠. 바로 공손탁의 대방국이 쳐들어올까봐 걱정돼서 환도성을 쌓습니다. 그 정도로 고구려의 국력이 약해진 겁니다. 이거는 고구려의 국력이 약해졌다기보다는 태왕의 명령이 약해진 거예요. 지금 많이 약해진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용도는 뭐냐면 비밀스러운 밀도의 밀도, 난리를 피하는 도성. 위치는 국내성 북쪽에 있는 산 쪽에 쌓은 상이에요. 그 산을 우산이라고, 고구려 철학에는 우산이라고 하는데요. 소잖아요. 소 하면은 소뿔이거든요. 이 북쪽 지역의 소뿔은, 자, 소 머리가 이렇게 있으면, 이제 뭐 귀가 이렇게 있지만, 뿔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뿔이 높게 솟았어요. 자, 우산이면 소뿔처럼 생긴 산이에요. 이렇게 낮은 구릉지의 산이 아니라 높은 산입니다. 그럼 이 산에다가 성을 쌓으면, 이렇게
둥그러지겠죠. 왜? 산을 위에서 보면 이게 둥글잖아요. 둥그니까 성도 둥그러진다. 평지, 이런 평지, 낮은 구릉지나 이런 평지에 쌀 때는 하늘에서 봤을 때 이렇게 사각형으로 쌓여요. 그래서 지금의 북경성도 이렇게 사각형이에요. 문들이 있고, 치가 이렇게 조금 나와 있고, 중간에 해자가 있고, 주변에. 근데 여기는 둥근 거예요. 왜 둥그냐? 산에다 쌓았으니까. 왜? 대방국이 침공에 오면 국내성에서 바로 도망가려고 톡 뛰려고 싼 거예요. 참 답답하죠. 산상태양 고구마 같은 왕입니다. 정통성도 없고 그렇다고 제국을 휘어잡을 힘도 없고 그나마 을파소라는 걸출한 재상이 있어서 현상 유지를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자, 그래서 그 환도성 위치를 어떻게 보냐 하면 먼저 이 지도에 처음에 졸본에서 유리명왕 때 일로 왔어요. 자, 서기 3년에 왔고요. 자, 여기서 대방이 이렇게 쳐들어오면 고구려 입장에서는 이렇게 우측, 동쪽이나 북쪽으로 도망을 가야 됩니다. 근데 동쪽은 계속 평야니까 따라 잡히겠죠. 방어하기 어렵죠. 그러니까 산이 있는 쪽, 북쪽으로 도망을 갑니다. 그러면 그 산이 있는 북쪽으로 이제 도망을 가게 되면 어디가 나오냐? 바로 산들이 나오겠죠. 여기 태행산맥이 있고요. 요라는 태행산맥, 그리고 대흥안령 산맥이 연결이 됩니다. 그 위쪽에 이 산맥, 이리로 가서 이 중에 우산이라고 불리는 곳에다가 환도성을 쌓은 겁니다. 정확히 환도성의 위치가 어딘지는 저도 모릅니다. 그렇지만 그 위치가 이쯤일 거라고 과학적인 추리는 가능해요. 대방이 쳐들어오면 후퇴를 하고 동쪽보다는 북쪽 산이 있는 쪽에 유리해서 이 산 쪽에 환도성을 쌓았을 것이라. 그래서 찐삼국사 툰에서는 찐삼국사 이용원 박사의 찐삼국사에서는 북경 위쪽에 산 어디쯤에다가 환도성을 쌓았다고 추측하기 때문에 여기다가 표시를 해 놓습니다. 자, 다음은 산상태양 13년입니다. 자, 산상태양 13년 환도로 천도. 참 이 바보 아닙니까? 산상태양. 자, 여기 엄연히 국내성, 위남성, 나라 안성에 있어요. 수도가 어머니 있었는데 유령 때부터 계속 왔는데 서기 3년이니까 206년 동안 수도. 자, 이게 206년 동안 수도였습니다. 206년. 그런데 산상태양 때 환도성으로 수도를 바꿔요. 209년에. 자, 206년 동안이나 국내성이 수도였는데, 국내성. 드디어 206년이 지난 서기 3년부터 206년이 지난 209년에 환도로 천도를 합니다. 환도로 천도. 자, 13년 겨울 10월에 산상태양 환도로 도읍을 옮겼다. 왜? 대방이 끊임없이 계속 공격을 했던 거예요. 겨우겨우 막아내고 있었던 겁니다. 기록엔 나오지 않아도. 천도할 때는 무서우니까 천도하는 거라고요. 지만 살겠다고. 태양이 백성을 살릴 생각은 안 하고 자기만 살리겠다고. 여기서 산상태양이 환도로 천도에서 누구랑 요소 지냈겠어요? 지 부인, 그 우황우. 드라마에는 멋있게 표현될지 모르지만 나라를 망치려고 작정 시대의 요녀라고 표현해도 좀 모자람이 없는 그렇게 판단할 수도 있는 상황의 황후입니다. 자, 그러다가 25년 서기 25년 221년이에요. 후한이 망하고 위초고가 건국을 합니다. 이 기록은 삼국사에게는 안 나오고요. 고구려사 철학 기록에 나오는데 제25년 221년에 한족이 망하고 후한이 망하고 조비, 조조의 아들입니다. 유비, 손권 등이 칭제하였다. 자, 조비하면 위나라죠. 유비하면 총나라고요. 손권하면 오나라입니다. 바로 위초고. 자, 위치를 보겠습니다. 위나라 위치 여기입니다. 여기가 합비예요. 위나라의 수도. 오나라의 수도 여기입니다. 오나라가 이렇게 작기 때문에 여기 그 형주 땅을 그렇게 목매서 갖고 싶었었던 겁니다. 5의 수도 무한이 이쯤 나오고요. 지금도 이 지명이 그대로 나옵니다. 무한.
자, 그리고 총나라 수도, 여기 사천 성도, 이게 총나라예요. 이렇게 조그만 나라들입니다. 잡국. 한 50년, 60년도 안 간 진화의 잡국. 그거를 무슨 소설, 위초고, 삼국지를 그냥 뻥튀기 한 거 아니에요. 명나라 시대 때 나온 나간중의 소설, 화조, 지들 한족이 이대 위대했다라고 뻥을 칠 수밖에 없어서 소설로 뻥을 친 건데, 실제 위초고의 위치는 이렇게 작습니다. 이쪽 요하고 이쪽 동쪽에 우리 고구려 백제 신라 땅은 넘어오지도 못했어요. 지들끼리 치고받고 하면서 황제라고 칭하면서 황제 노름을 했는데, 제가 볼 때는 위초고의 영향력 아래에 있던 나라입니다. 자, 근데 이 위초고도 운이 좋죠. 생각을 해보세요. 이 빌빌 싸던 나라인데 얘들이 황제를 칭해. 그 얘기는 뭐냐면 당시 황제라고 칭했던 고구려의 지금 고구마 태양이 누구예요? 바로 산상태양이 고구마야. 이 대방한테 쩔쩔매고 있는 고구마. 그 바람에 위초고가 활기 피고 살았던 거고, 우리 고구려 입장에서는 다행인 거는 또 이 대방도 그렇게 더 세지도 못했고, 대방은 계속 이후로 백제하고 서로 사돈을 맺으면서 교류를 하면서 큽니다. 왜? 고구려가 임금님만 제대로 된 사람이 나오면 자기들은 언제 한 방에 당할지 모르거든요. 그래서 백제하고 연합해서 해서 사돈관계 유지하면서 쭉 406년을 갑니다. 다행히 고구려 입장에서는 이 한족이 늘 쳐들어오는데, 왜? 이쪽 땅이 척박하니까 좋은 땅으로 오려고 그러는 거예요, 항상. 다행히 위초고도 지들이 맹렬해. 지들끼리 치고받고 싸는 조그만 소국들. 그 바람에 고구려가 유지가 됐던 겁니다. 서로가 바보 같은 빌런들이 황제를 하고 있으니 현상 유지밖에 안 되겠죠. 예, 우리 입장에서도 다행이었고, 예, 화족 입장에서도, 한족 입장에서 다행이었던 겁니다. 자, 산상태양 31년입니다. 산상태양 제31년 서기 227년 온 산상태양이 사망하다. 31년 여름 5월에 산상태양이 돌아가셨다. 산위의 산상능이에게 장사 지내고 10월을 산상태양이라고 했다. 자, 생각을 해보세요. 산위에는 왜 산위에서 돌아가셨을까? 그렇죠. 환도성이 이게 산 위에 있는 성이에요. 산성. 아까 얘기했죠. 이렇게 우뚝스러운 우산에 쌓은 성이야. 이렇게 둥글어. 성이 둥근 성이라고요. 여기 돌아가셔갖고 그 산에다가 묘지를 세운 거야. 예, 여기 산악지대라고 그랬잖아. 이 지역이 지금 요 한도 이 지역이 지금 산악지역이에요. 그러니 산속에다가 그냥 왕을 모신 거예요. 그리고 고구려 사람들이 센스가 있죠. 왕의 휘호를 멋있게 잘했을 때 멋있게 주는데, 그 특징, 살아생전에 태왕이 제위하셨을 때 가장 큰 특징, 산 위에서 살았어. 도망가갖고. 그래서 산상이에요. 그냥 산상. 산 위에 능을 세운 것도 있는데, 산 위에 도읍, 환도성 쌓고 그걸 도읍을 글로 옮기고 거기서 그냥 산 거야. 그래서 산상이라는 시호를 붙여준 겁니다. 나라 사람들이. 참 어이가 없는 고구마 같은 임금이었죠. 자, 이제 산상태양편을 좀 요약을 하겠습니다. 산상태양편 요약. 자, 내란이 일어나죠. 고국천태양이 죽고 제19년 서기 197년 3월입니다. 왕자들 사이에서 왕위 다툼, 내란이 일어납니다. 자, 원인. 우황우가 태왕 계승 1순위인 발기 왕자를 제쳐두고 2순위인 연우 왕자 형사 취소를 함으로써 1순위 왕자인 발기가 난을 일으킨 겁니다. 자, 8대 신태왕은 왕자가 5명이 있었습니다. 첫째 아들 발기, 둘째 아들 남무, 셋째 아들 또 발기, 한자는 다릅니다. 넷째 연우, 다섯째 계수인데, 신태왕이 돌아가셨을 때 발기 왕자가 좀 능력이 없었고 남무가 걸출해서 남무가 9대 고국천 태왕이 됩니다. 그리고 고국천 태왕 제2년에 우씨를 황후로 맞아들이는데, 이 우황후가 문제였어요. 이 우황후, 얘가 남무, 즉 고국천 태왕이 돌아가시니까 바로 발기에게
형사취손을 했으면 되는데 발기를 건너뛰고 일로 안 가고 연우에게 갔습니다. 아니, 정통성이 있는 발기가 난을 일으킨 거예요. 자, 이 영향, 형사취손을 정통성이 있는 발기에게 발기하지 않고 우황우가 정통성이 없는 연우, 넷째 아들하고 넷째 왕자 했기 때문에 그 영향이 어떻게 됐냐? 영향 1. 국제적인 거하고 국내적인 걸 보는데 영향 1은 이건 국내적인 겁니다. 국내적. 태왕의 권위가 추락이 돼요. 자, 외척이 바로 하죠. 정통성에 시비가 생긴 산상태왕 연우는 외척과 왕비 및 신하들에게 의지하게 됩니다. 결국 태왕의 권위가 추락을 해요. 태왕의 권위가 무지하게 추락을 합니다. 자, 영향 2입니다. 이건 국제적인 겁니다. 고구려의 영토가 축소됐습니다. 바로 고구려 영토 서쪽의 제후였던 공손탁이 대방국을 세웁니다. 이에 따라 고구려 영토가 축소됩니다. 바로 원래 고구려 영토였던 이 대방 지역이 독립을 하면서 고구려 영토에서 떨어져 나갑니다. 이 이후 대방과 백제는 서로 사돈관계를 맺으면서 가까이 지내면서 400년 이상 유지가 됩니다. 왜? 고구려가 언제 재정비해서 자신들 칠지 모르기 때문에 백제가 당하면 대방이 도와주고 대방이 고구려의 침공을 받거나 다른 침공을 받으면 백제가 도와주러 갑니다. 왜? 서로 살기 위해서. 자, 이렇게 산상태왕 때문에 일어난 게 백제가 드디어 힘을 비축할 수 있는 계기가 된 겁니다. 장기적인 역사편으로 볼 때는. 자, 이렇게 산상태왕 편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오늘 함께 방송하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